네, 이번 주 월요일장입니다. 이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좀 전략을 잘 세워놔야 또 이번 한 주 든든하게 마무리하실 텐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일주일간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리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된 것인가? 일단 6거래일 만에 외국의 순매수도 회복이 되고 있고 코스피도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3%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이번에 어떤 섹터가 이 패권을 잡아갈지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꽤나 잘 버티는 흐름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네. 개인 순매수가 정말 강력하게 오프닝에서도 보셨겠지만 들어왔었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1등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순매수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는 개인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 선은 가격 방어가 되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잖아요. 실적 보고 하이닉스는 좀 봅시다 했는데 실적도 나왔고 방어 잘 되는 거 보셨으니까 확실하게 매수 쪽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적 반응도 예상 외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합을 하거나 못 미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좀 더 강하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강했던 것들이 결국 국민연금의 매수액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들이 일단 작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상이 좀 빗나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약간은 뭐 추가 상승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 대형 IT,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메타 간 종목들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리고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 힘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낙폭을 줄인 이유가 명확하게 뭔지에 대한 판단이 깔려야 아무래도 추후에 대한 예상이 좀 확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관세 때문인 건지 아니면 AI 버블론이 또 가라앉은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고 주 중반을 통과하게 되면서 아마 AI주가 악재가 다 해소가 됐다라면은 당연히 얘기지만 상승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어떤 국내 주식 매수 한도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일요일날 단독 기사로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에서 상승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짧게 볼 생각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 중반 이후의 흐름을 일단은 좀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반도체가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길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방향성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수요일쯤에 하이닉스는 또 볼 게 많네요. 항상 이것 좀 체크하고 봅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기회를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60만 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럼 대체안으로 저희가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외국인이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10만 원 선 회복하려고 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약간 네네. 지금 터치했다 밀리고 터치했다 밀리고 이런 흐름이 삼성전자에서 나와요.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뭐 반도체 엄청난 사이클이 있다. 디램 가격도 정말 많이 폭등을 했죠. 최근에 뭐 테슬라 쪽에서 TSM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맡긴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지수 인덱스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은 약간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도 많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포커스 맞추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이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양상, 그리고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격 조정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간 찜찜한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러나 선물 쪽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현물 쪽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오늘 시원스럽게 21선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였나요? 샌디스크였던 반등폭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또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지만 1번 질문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과연 지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2020년도 3월달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달부터세요. 2020년도 1월 달부터 쭉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3월 달까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극복하게 되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2,400포인트 부근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4월달 같은 경우에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다가 이 나온 지수 하락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중량선 반등이 나고 난 다음에 3,200, 1,300포인트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4,2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요 흐름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유사해요. 근데 단지 틀린 건 그때는 2차 전지, 지금 반도체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220포인트인가요? 3,250포인트인가요? 그 부분에서 고점을 만들고 상당히 기간 조정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때 흐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2차 전지 중심으로 나왔던 상승 힘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3,250포인트 부근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거쳤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리니까 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였던 그 흐름과 지금의 어떤 올해 흐름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좀 횡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소부장단 안에서의 흐름들을 지켜보면 지금 계속 중구난방으로 시세가 막 나오거든요. 어떤 섹터는 오르고 또 같은 섹터라도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하는데 지난주에 원익 IPS를 말씀 주셨어요. 여전히 또 기회가 되는 종목도 있을까요? 그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의 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심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또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왜 강세를 보였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아시겠지만 테일러 공장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공 장비라든지 시간이 있고 공정한 장비라든지 시간을 이어서 직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뭐 원익 IPS, 테스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은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그러니까 특히나 유진테크하고 이제 원익 IPS 흐름이 제일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쪽으로 소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면은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도 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결국에는 좋은 흐름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평택 사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테일러 공장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네. 하이닉스 MC5X 이쪽으로 장비를 입고시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압축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정석대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소보자가 그래도 가는 쪽으로는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고 원익 IPS랑 유진테크 가장 좋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방산조선 섹터 넘어가 보시죠. 일단 방산조선이 지난주에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좀 우하향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바닥을 잡는 걸까요? 방산부터 살펴보면 일단 뭐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또 리스크, 노이즈 때문에 국내 방산주가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자리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횡보를 더 거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자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바닥 패턴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사는 가장 큰 리스크가 그 LIG 넥슨에 대한 노이즈가 좀 계속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4분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또 아시겠지만은 또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다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분기 때도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실적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로 인해서 하락의 출발점이 돼버렸거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2분기, 3분기 계속 그 데자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LIG 넥슨의 노이즈를 얼마만큼 빨리 해소를 시키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방향성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조선 방산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시장 내에서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여기서 정시 현상을 보이게 되면은 또 대안을 찾아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섹터가 제가 볼 때는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지금 조선과 방산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캐나다 외에도 내년에 유럽의 무기 공동 구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좀 아깝게 됐어요. 예산 때문에 이제 경전차 쪽으로 가는 쪽으로 틀다 보니까 터키 쪽으로 가버렸는데, 튀르키예 쪽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루마니아 300대 정도 신차 도입 사업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안정적인 탄탄한 수주 기반 실적도 달라고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루마니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좀 더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방산주는 뭐 다시 가주지 않을까? 전력주가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금 반도체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선하고 방사는 순환매가 다시 돌아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가 쉬어갈 때 조선 방사는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만약에 제가 틀려서 반도체 쪽 계속 하게 된다라면은 그쪽에 그냥 머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순환매가 하이닉스의 기간 조정,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외국인들 기관은 또 새로운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선 방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럼 조선은 어떤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네네. 일단 지난번에는 그 기자재 안에서 뭐 HJ중공업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요. 다른 조선 쪽에 볼만한 종목 없을까요? 아마 HJ중공업은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다시 가게 됐을 때 MRO 쪽으로 이제 바라보냐 아니면 LNG 쪽으로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차피 조선주는 다 갈 거다. 요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마스카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오션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포함한 이제 한국조선해양 요쪽이 조금 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 아랫단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기자 쪽을 보게 되면은 이 통합 HD 현대중공업 모멘텀을 받았었던 동방성기라든지 삼성임텍이라든지 뭐 현대입스라든지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합작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 3사 중에서는 일단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삼성중공업 대비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말씀 주셨고 기자재 안에서 삼용엠텍, 현대임스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은행증권 쪽은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5%에서 기존 민주당이 이제 과반으로 이제 의견을 냈던 게 25%로 인하거든요. 그 소식 때문에 그래도 또 증시에 오늘 또 반등의 분위기가 부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대수에는 은행주겠죠. 찬바람이 불고 있고 또 네. 이슈가 호재가 나왔으니 은행주는 꼭 봐야 된다. 포트에 하나는 남자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어차피 배당 시즌이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다시 순환매 측면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내에서 뭐 반도체 당연히 있고 뭐 조선 당연히 있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뭘 담아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은 금융주 쪽에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고점이 돌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요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데 정고점이 이제 돌파가 됐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KB금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76%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품절주 이런 매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당 자사수 매입과 수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 시즌에 KB금융 정고점 돌파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정고점 돌파가 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는 기업은행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의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CNC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비중이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여력을 열게 된다라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뭐 요런 기업은행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기업은행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정고점 아직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는 기업은행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배당성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 반면에 또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최근에 중소기업 관련돼서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 삼아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는 정도에서 네. 일단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또 있는 당연히 주식은 리스크가 또 있겠죠. 한편에서는. 근데 KB금융과 기업은행 쪽은 긍정적으로 연말까지 보신다라고 하셨고 증권주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뭐 개인의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증시도 4,000포인트를 다시 넘겼잖아요. 근데 조정세가 길어진다면 여기서 증권주가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는 들긴 하거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은행 중심의 금융지수하고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만큼 이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들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느냐. 제가 볼 땐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 좀 붐업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요 종목도 오방송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실적이 밀세가 났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아니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정책 기대감 이쪽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또 종목을 한번 픽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시형증권과 대신증권 같은 경우 좀 눈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두 가지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신형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입니다. 그 DPS 주당 배당금이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가 배당이 6.2%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비율이 52%.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이게 시가 배당을 기준으로 7.1%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보유 비율이 25%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DB증권이 또 작년 6.9%였거든요. 그래서 DB증권까지 한번 증권주에 관심 있다라면 네. 요 세 종목 혹시 모르니까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용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DB증권까지 세 가지 증권주들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아예 상법 개정안 수혜까지 좀 얹어서 주주환원 전체를 좀 순환매 섹터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은행주, 증권주에서 좋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드려가지고 지금 배당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셀석유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주가대 비율을 해보게 되면 삼성화재와 주가 비슷합니다. 40만 원대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한국셀석유.
아, 쇠일석이요? 네, 쇠일석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DPS가 주당 배당금이 27,000원인데 같은 주가에 있는 삼성화재가 1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 쇠일석유도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삼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비만 치료제도 정말 핫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바통 터치하듯이 오늘은 너가 가, 다음 주는 내가 갈게 이런 느낌으로 네네. 순환매가 돕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작년과 올해 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약 섹터 내에서 이제 가는 테마는 비만 치료제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주사제형에서 경구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좀 더 많이 높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 인수전까지 참여는 메세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또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종목이 펩토론하고 이제 올릭스 이런 것들 좀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하고는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봤을 때 펩토론하고 올릭스가 좀 눈에 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펩트론과 올릭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네. 시총 1등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신고가 흐름 만들고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술 이전 기대감에 아니죠. 코스피 이전 이전 기대감에 기대감. 기술 이전 기대감. 그러니까 이전과 이전이 지금 합해져서 모멘텀이 강력한데 이게 뉴스가 나오면 또 팔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 이제 이슈가 나와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번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바이오 탑픽은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알테오젠이요. 대답이 됐네요. 계속 가져가자. 네, 조정지 매수. 오, 네, 짧고 굵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